태평양 전쟁의 하늘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P-38 라이트닝은 일본 조종사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충격을 남겨주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투기를 보아왔고 제로 전투기와 같은 날렵하고 가벼운 기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먼 바다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실갓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전투기라고 믿기 어려웠다. 두 개의 기다란 동체가 꼬리 부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마치 외계의 눈처럼 조정석이 떠 있는 모습은 전혀 전쟁 기계 같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순간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폭격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장난감 같은 실험 기체가 잘못 전장에 나타난 것이라고 오해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비웃음은 멈추고 심장 깊숙이 차오르는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전쟁 초기에 미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에게 미국은 산업 능력이 크지만 세련됨이 부족하고 무겁고 둔한 기체만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P-38을 목격했을 때도 일본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저런 괴상한 모양으로는 절대 공중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웃음 섞인 말이 오갔다. 그러나 몇 차례의 교전이 벌어진 뒤 그 웃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괴상한 형상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학적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 의도는 곧 일본군에게 잔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라이트닝은 쌍발 엔진을 가진 전투기였다. 일반적인 단발 전투기와 달리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은 압도적인 속력과 상승력을 제공했고 그 덕분에 P-38은 고도와 거리에서 일본군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앙포드에 집중된 무장은 조준선을 벗어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화력을 퍼부을 수 있었는데 이는 분산된 무장을 가진 일본 전투기와 달리 멀리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처음으로 이 화력을 맛본 일본 폭격기 편대는 불과 몇 분 만에 하늘에서 불타오르며 추락했고 생존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사냥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의 행동 방식이었다. 일본군은 보통 전투기들이 특정 고도나 특정 항로를 따라온다고 생각했지만 라이트닝은 그런 예상을 무너뜨렸다. 바다 건너 먼 거리에서 출격한 이 기체들은 일본군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역에 불쑥 나타나 공격을 퍼부었다. 연료문대로 장거리 작전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본 조종사들에게 P-38의 긴 항속거리는 마치 불가능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과도 같았다. 그들은 아무리 피해도 저 은빛 쌍꼬리 전투기는 끝내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초기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일부는 여전히 그것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려 했고 둔하고 큰 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공중에서 라이트닝을 상대했던 조종사들의 보고는 달랐다. 그들은 이상한 모양새지만 한번 맞붙어 보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적었고 특히 고고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일본기의 기동성을 살리기도 전에 기습당한다라는 절망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군 내부에서도 라이트닝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해갔다. 더 이상 웃음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협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라이트닝의 외형은 여전히 일본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조종사들은 전투 중에도 그 기괴한 쌍동체 구조가 시야를 헷갈리게 만든다고 말했다. 한 조종사는 도대체 어느 쪽을 겨냥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혼동된다라고 고백했다. 또 다른 이는 정면에서 다가올 때 두 개의 꼬리와 중앙 조종석이 묘하게 어긋나 보여서 사격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라고 했다. 외형의 특이성은 단순한 디자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일본 조종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리적 무기로 작용했던 셈이다. 태평양 전선 초기에 일본군은 여전히 제로 전투기에 대한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경량 기체와 회전력은 미국 전투기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P-38은 그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상징 같은 존재였다. 아무리 급선회를 시켜도 P-38의 화력과 속력을 완전히 따돌릴 수 없었고 특히 경험 없는 신참 조종사들은 P-38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 이미 패배했다고 느끼곤 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일본군은 P-38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형상이라고 비웃었지만 곧 그 모습은 두려움의 상징으로 인관됐다. 전쟁의 하늘에서 그 쌍꼬리 전투기를 목격한 순간 일본 조종사들은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첫 만남의 충격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이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될지를 암시하는 전조였다. P-38 라이트닝이 처음 태평양 전역의 일본군 전투 보고서에 등장했을 때 많은 장교들은 그 전투기를 비웃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곧 일본군은 유럽 전선에서 이미 퍼져나온 별명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포크테일 데빌, 즉 쌍꼬리 악마라는 이름이었다. 일본군은 이 별명이 미국인들의 과장된 선전 문구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 별명은 오히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붙인 것이었다. 독일의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미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하늘에서 라이트닝의 위력을 경험했고 그 끔찍한 장거리 작전 능력과 강력한 화력 앞에서 신음하며 그 기체를 악마에 비유했던 것이다. 일본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전황을 보는 시선은 점차 편해갔다. 일본군은 독일을 기술적 선진국이자 모범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독일군의 평가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독일이 무서워하는 전투기라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괴한 형태로 조롱받던 P-38이 독일군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일본군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독일인들이 악마라 부른 전투기를 우리도 상대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 일본군 전투기 편대 전체의 사기를 뒤흔드는 그림자가 되었다. 라이트닝의 별명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곧 일본군 자신들의 경험으로도 증명되었다. 일본 폭격기와 수송기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거리 항로에서 은빛 쌍꼬리 전투기가 순식간에 나타나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군은 이때서야 독일군의 공포가 허상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단순한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의 전술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본군의 조종사들은 이제 라이트닝을 두고 독일군이 붙인 별명은 과장이 아니라 경고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군은 충격을 준 것은 이 별명의 전파 속도였다. 군 내부에서만 돌던 정보가 아니라 전선 곳곳의 파일럿들 사이에서 라이트닝의 이름은 마치 저주처럼 퍼져갔다. 어떤 조종사는 독일군도 무서워하는 전투기라면 우리 같은 신병이 어떻게 상대하겠는가라며 한탄했고, 다른 이는 라이트닝과 마주치는 순간 승산은 없다는 체념서 띤 발언을 남겼다. 이런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투기 편대 전체의 사기 조화로 이어졌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영웅적 신화를 강조하며 전쟁을 치러왔지만 P-38은 그런 신화를 무너뜨리는 냉혹한 현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갔다. 라이트닝이 쌍꼬리 악마라 불린 것은 단순히 외형 때문만은 아니었다. 두 개의 꼬리 구조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살려 고속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했고, 이는 일본군 전투기들이 급강하나 급선회에서 허니 잃는 제어력을 유지하게 했다. 일본군 조종사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 괴상하기 짝이 없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그것은 무시무시한 실용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독일군이 이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악마라는 표현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일본군은 점차 그 외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군의 보고서에서 비롯된 이 별명은 일본군의 심리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전쟁은 단순히 기체 성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 전투 의지,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군은 이제 라이트닝을 볼 때마다 독일군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불안감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실제 전투에서의 반응 속도, 판단력, 그리고 생존 확률에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일부 조종사들은 라이트닝을 만나면 싸우기보다는 회피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본군 전투 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라이트닝의 존재감은 강렬했고 쌍꼬리 악마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별명이 아니라 전장 전체에 들이온 공포의 대명사로 변모했다. 시간이 흐르며 일본군은 독일군이 남긴 별명에 담긴 의미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라이트닝을 마주한 이들의 절규와도 같았다. 일본군이 전쟁 초반 가볍게 웃어넘겼던 그 이름은 이제 전투 임무에 나서는 조종사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부는 저주의 속삭임이 되었다. 쌍꼬리 악마라는 새 단어는 단순한 적기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전령을 뜻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전장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임을 절감하며 점점 더 무겁게 그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일본군이 P-38 라이트닝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거리 매복 능력이었다.
이전까지 일본군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비행하는 항로와 작전 반경에 대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바다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믿었다. 연료 문제 때문에 미군 전투기들은 그렇게 멀리 날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따라서 일정한 거리와 고도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P-38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라이트닝은 2개의 강력한 엔진과 대형 연료 탱크 덕분에 일본군이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날아올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비행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군의 폭격기나 정찰기, 수송기들은 이 정도 거리라면 적 전투기가 따라올 수 없다고 판단해 임무에 나섰지만, 불시에 라이트닝이 매복하듯 나타나 날개를 찢고 엔진을 불태우며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그 순간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라이트닝을 하늘의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언제 라이트닝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장거리 매복 능력은 일본군에게 전술적인 충격을 넘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다. 전투기끼리의 정면 승부라면 아직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었던 일본군은 라이트닝의 작전 방식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그것은 결코 정직한 맞대결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고도와 방향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기관포의 불길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일부 폭격기 편대는 한 발의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무력한 증언만 남긴 채 공포에 떨었다. 특히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라이트닝이 단독으로 작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라이트닝 편대는 사조의 정보와 전력을 공유하고 적 항로를 미리 파악해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 일본군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들은 태평양이라는 방대한 공간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이제는 어디든 라이트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전투기라는 기계적 성능 이상의 압박이 조종사들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이트닝의 장거리 능력은 단순한 기습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일본군의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폭격 임무나 보급 작전에서 안전한 거리라는 개념이 무너졌고, 이는 일본군의 작전 효율성 자체를 크게 저하시켰다. 항로를 더 길게 우회해야 했고,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했고, 때로는 임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라이트닝은 일본군의 물리적 전력을 직접 파괴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으로 일본군의 작전 체계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 조종사들의 보고서는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해갔다. 어떤 이는 라이트닝은 어디서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유령처럼이라고 썼고,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냥꾼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문구들은 단순히 패배한 조종사들의 한탄이 아니라 점점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공포심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심지어 일부는 라이트닝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의 선고와도 같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괴한 외형 때문에 우습게 보았던 라이트닝이 이제는 어디서든 나타나 자신들을 덮치는 사냥꾼으로 각인되었다. 조종사들은 매번 출격할 때마다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라이트닝의 눈을 떠올렸다. 그 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일본군의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빛나는 산꼬리 악마의 형상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라이트닝의 장거리 매복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쟁 전체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요소였다. 일본군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를 믿을 수 없었고, 그 믿음을 잃는 순간 이미 전략적 패배를 맛보고 있었다. 라이트닝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평양의 넓은 하늘을 지배하는 공포의 망령이었으며, 일본군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매번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결국 일본군이 마주한 것은 기계적 성능을 넘어선 심리적 압도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은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일본군 조종사들의 보고서와 증언에는
P-38 라이트닝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짙게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설고 기괴한 외형의 전투기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 전장에서 맞닥뜨린 순간 그들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살아 돌아온 조종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거의 괴담에 가까웠다. 그들은 라이트닝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늘을 떠도는 사냥꾼이자 불길한 징조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한 베테랑 조종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 기체의 기총은 마치 지옥에서 솟구치는 불길 같았다. 피타눔을 듣는 순간 이미 늦었고 철갑 같은 탄환은 날개와 조종석을 찢어 놓았다. 그는 평생 수십 번의 공중전을 경험했지만 라이트닝과의 교전은 전혀 다른 공포였다고 고백했다. 그 기총의 사격은 단발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으며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기적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조종사는 라이트닝의 끈질긴 추격을 두고 마치 그림자가 따라붙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회피 기동에 자신이 있었다. 제로 전투기의 강력한 선회력은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였고 상대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급선회로 뿌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트닝은 그런 믿음을 무너뜨렸다. 어떤 기동을 해도 뿌리치기 힘들었고 때로면 회피를 반복하다가 연료가 먼저 떨어져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순간 일본군은 깨달았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따라붙는 악몽이다. 심지어 전투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조종사들조차 라이트닝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신참 병사들에게 경고했다. 라이트닝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진실이었다. 라이트닝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그 순간이 곧 최후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그만큼 일본군 사이에서 라이트닝은 죽음과 직결되는 이름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라이트닝에 대한 징언은 단순한 전술적 평가를 넘어 심리적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그 기체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꿈속에서도 쌍꼬리의 그림자가 따라왔고 총성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흘러내렸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라이트닝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존재가 되어 일본군의 조종사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들에게 라이트닝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실체이자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망령이었다. 일본군 지휘부도 이러한 조종사들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패배의 핑계라며 묵살했지만 라이트닝의 피해가 누적되자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고서에는 라이트닝과의 교전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의 말은 언제나 일관된다. 그 기체는 압도적이며 기습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트닝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려 했지만 실제 전장에 나선 조종사들은 이미 그 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라이트닝에 대한 이런 증언들은 전투 교리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일본군은 라이트닝을 정면으로 상대하기보다는 하필을 우선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곧 조종사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신호였다. 공군력의 핵심은 자신감과 기세인데 라이트닝 앞에서 일본군은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출격할 때마다 오늘도 그 쌍꼬리를 만나면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이는 곧 전투의지의 약화로 이어졌다. 라이트닝의 실체는 점점 더 괴물로 과장되어 떠돌았다. 어떤 병사는 라이트닝의 기관포는 한 번 사격하면 산 전체를 태운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라이트닝의 조종사는 결코 지치지 않는 악마라고 표현했다.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소문들은 전선을 타고 퍼져나가며 병사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라이트닝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일본군의 상상력을 마비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일본군은 라이트닝을 더 이상 기괴한 전투기로만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보고서와 회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죽음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매번 하늘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쌍꼬리 악마의 형상을 떠올렸다. 총성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전투의 절반을 잃은 셈이었다. 라이트닝은 단순한 전투기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것은 일본군의 의식을 짓누르는 상징이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였다.
처음 P-38 라이트닝을 목격했을 때 일본군 조종사들이 터뜨렸던 웃음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씁쓸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기괴한 형상 때문에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단순한 희화화의 대상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다. 쌍동체 구조와 중앙 포드, 그리고 강력한 쌍발 엔진을 지닌 라이트닝은 태평양 전쟁의 하늘을 뒤흔들며 일본군에게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일본군에게 라이트닝은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전투기가 아니라 죽음을 예고하는 악몽의 그림자였다. 일본군의 전투 보고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라이트닝은 결코 둔하고 무거운 전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강력한 화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동시에 갖춘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공중 지배자였다. 일본군은 작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반드시 라이트닝을 고려해야 했고, 이는 곧 그들의 전술적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 전에는 마음 놓고 비행하던 항로조차 이제는 불안으로 가득 찼고, 조종사들은 출격 명령을 받을 때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라이트닝의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력에 그치지 않았다. 그 존재는 일본군의 심리적 균형을 무너뜨렸다. 전투기를 보급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병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두려움을 없애는 일이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전쟁의 주역이자 하늘의 지배자라는 신화를 믿고 있었지만 라이트닝은 그 신화를 차갑게 찢어버렸다. 일본군은 더 이상 자신감에 차서 하늘을 날지 못했고, 출격은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과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었다. 라이트닝은 또한 일본군에게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기술력과 전략의 차이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일본군은 용기와 기동성, 그리고 무사도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라이트닝은 그러한 신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용감해도 장거리에서 기습당하면 끝이었고, 아무리 뛰어난 기동성도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라이트닝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 즉 정신력만으로는 하늘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군에게 각인시켰다. 결국 일본군은 라이트닝과의 교전을 피하는 것을 생존의 유일한 길로 삼았다. 보고서에는 라이트닝을 만나면 즉시 교전을 피하라는 구절이 반복되었고, 일부 조종사들은 아예 라이트닝의 출격 소문만 들어도 불안에 휩싸였다. 이런 태도는 전체적인 사기에 치명적이었다. 라이트닝은 단순히 적 전투기를 넘어 일본군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운 공포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일본군이 얻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명확했다. 그것은 라이트닝이 단순히 미국이 만든 또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과 심리를 동시에 지배하는 무기였다는 사실이었다. 일본군이 처음엔 그 외형을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라이트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오직 공포와 체념뿐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라이트닝에 대한 기억은 일본군 생존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어떤 이는 라이트닝의 그림자는 아직도 꿈속에 나타난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전투기를 처음 본 순간이 내 전쟁의 전환점이었다고 해상했다. 일본군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닝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기술적 전략적 열세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다. 결국 쌍돌이 악마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경험한 조종사들이 남긴 절규였고, 일본군이 얻게 된 가장 쓰라린 교훈이었다. 전쟁의 하늘에서 라이트닝은 단순히 총알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고 심리를 지배하는 괴수였다. 일본군이 끝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P-38 라이트닝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공포와 패배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존재였다는 것이다.